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11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1일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앞두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이 후반기 의장 추천자를 뽑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의장 후보는 4선의 좌남수 의원과 3선의 김용공 의원. 의장 후보 자격과 선출 방식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고 한 차례 정회하는 진통 끝에 좌남수 의원을 의장으로 추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 의회 또 도민들께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또 신임 원내대표에는 김의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나머지 원구성도 관심입니다. 여야가 나눠야 하는 자리는 부의장 2명과 교육위원회를 뺀 나머지 6개 상임위원장. 민주당은 의석 비례의 원칙에 따라 부의장 한 자리를 통합당에 내주겠다는 입장. 또 내부의 과열 경쟁과 불협 화음을 막기 위해 신임 의장을 중심으로 원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장 내정자와 신임 원내대표 그리고 우리 지난번 전반기 의회를 이끌었던 의회 운영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미통당과의 얘기도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고, 반면 통합당은 어느 정도 의회 내부의 힘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며 전반기처럼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권력은 나누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장님 때때로 그걸 함께 나누고 공평한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의회는 다음 달 1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할 예정인데 그 사이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기본소득 차원의 농민수당이 2022년부터 도내 전업농민에게 지급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주민청구로 제출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 39명 가운데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또 제주도와 교육청의 2019년도 결산안을 의결하고 논란이 된 읍면 지역발전 원탁회의 구성 조례안은 상정 보류됐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며 의회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을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입니다. 안 예정자는 음주 사고와 회전문 인사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한 차례 검증을 거친 탓에 청문회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3선 도의원을 거쳐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 1998년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 전력은 2017년 제주도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됐지만 제19 감싸기 비판을 받으며 청문회를 무사 통과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이 지금 예정자를 변호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건에 비해 가지고 형이 너무 세다. 정무부지사 사퇴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제주시장 후보자로 임명하는 원희룡 지사의 측근 회전문 인사와 통합진보당에서 민주노동당과 무소속을 거쳐 원도정 정무부지사를 지내는 등 철새 정치인 이미지는 이번 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폭넓은 인재를 기용해야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회전문식 인사를 이렇게 단행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3년 만에 다시 청문회장에서는 안동우 예정자에 대해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도 이미 도덕성 검증은 이루어졌다고 보는 상황. 각종 의혹이 제기된 서귀포 시장 예정자에 대한 검증 준비로 안 예정자 청문회는 상대적으로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무부지사 재직 시에도 의회와 행정 간의 소통을 완만하게 이제 하면서 또 우리 그 도민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우리 이번 의원들 간에 좋은 평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문특위는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검증에 더 집중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면서 안 예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철저한 검증보다는 3년 전처럼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의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도 서울본부가 공무원 신규 채용에 나서 원희룡 지사의 대권 도전을 위한 조직 만들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서울본부는 최근 4급 국회 협력직과 대외 협력직 등 5명을 임기제 개방형 직위로 모집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서울본부는 이번 신규 채용은 원 지사의 대권 행보와는 관련이 없으며 이달 초 직원 4명이 사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어교육도시 2단계 개발 사업이 곧자월에 추진되면서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이번 주에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특권층을 위한 제주판 스카이캐슬이라고 불리는 국제학교를 늘리는 것이 맞는지 영어교육도시를 둘러싼 근본적인 논란들을 짚어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영어교육도시에 지금까지 들어선 국제학교는 모두 4군데. JDC는 1단계 부지에 국제학교 3군데를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단계 부지에도 제주도가 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도 학교를 유치하려면 구체적인 용지를 놓고 협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고, 그리고 영어교육 전체적 완성을 위해서는 지금 2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적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학교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도 교육청은 학교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기 유학 열풍이 꺾이면서 유학생이 10여 년 전에 3분의 1로 줄어든 데다 저출산으로 학생 숫자도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교육도시 내의 학교 부지 3개를 지속적으로 학교 부지로 남겨둬야 될 건가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벌써 10여 년 전에 있었던 통제와 사회문화 환경을 그대로 지금도 가져가는 게 맞느냐. 특히 JDC나 교육청이 설립한 기존 국제학교들과는 달리 앞으로는 민간 자본이 학교를 운영할 예정이어서 교육의 영리화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제2의 영리병은 논란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공교육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 과실송금 논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게 전국적인 갈등 사안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1년에 학비가 5천만 원이 넘는 특권층을 위한 귀족 학교인데다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개발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이어지는 상황. 결국 영어교육도시가 왜 필요한지, 누구를 위한 학교인지 JDC가 도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2단계 사업 추진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공개 연속 토론회가 열립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2일부터 매주 한 번씩 4차례에 걸쳐 국토부와 비상도민회의가 2명씩 참여하는 제2공항 쟁점 해소 연속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공항 인프라 확장 필요성과 기존 공항 활용 가능성, 입지 선정 타당성 등 3가지 쟁점별 토론과 종합 토론 순서로 진행됩니다. 6.25 당시 제주에는 많은 피난민과 함께 예술인들도 몸을 피해 예술꽃을 피웠는데요. 가족과 함께 서귀포로 피난해 작품 활동을 이어간 화가 이중섭의 미공개 작품과 자료들이 6.25 70주년을 맞아 처음 전시됐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커다란 복숭아를 사이에 두고 사이좋게 놀고 있는 두 아이.
이중섭이 편지지에 그린 두 아들의 모습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림과 함께 쓴 친필 편지에는 가난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간 아내와 두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중섭이 남긴 편지와 40여 점 가운데 이중섭이 즐겨 다룬 소재가 한 점에 담긴 이 작품은 서귀포 시가 개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했습니다. 아들들에게 쓴 편지들을 보니까 또 이렇게 가족에 대한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조금 더 이중섭을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중섭이 사망한 지 닷새 만에 김광균 시인이 일본에 있는 이중섭의 가족에게 보낸 전보입니다. 이중섭이 사망에 화장했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글이 영문으로 적힌 전보는 유적으로부터 직접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대중에 처음 공개된 이중섭의 작품과 자료는 10점. 일사 후퇴 당시 원산에서 부산을 거쳐 제주 서귀포에서 피난 생활을 한 뒤 가족과 헤어지고 사망하기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이중섭의 행적을 보다 명확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들은 보면은 지금까지 불명확했던 그런 사실들을, 이중섭 관련 사실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화가 이중섭의 작품과 생애 관련 자료를 만날 수 있는 이중섭 신소장품전은 내년 1월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6.25 전쟁 70주년 기념 행사가 오늘 제주 한라대 한라톨에서 거행됐습니다. 기억, 함께, 평화라는 주제로 마련된 오늘 추념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규모를 축소해 120여 명만 참석하는 가운데 생존 6.25 참전 유공자인 고우석, 안택봉 옹에게 무공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형제가 함께 참전한 안택봉 유공자는 6.25 전쟁 당시 강원 원통지구에서 전사했지만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형 안태경 유공자의 무공 훈장도 함께 받았습니다. 5조 원 규모의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자본검증위원회를 가동시킨 것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박영조 전 JCC 회장이 제주도가 법령에 근거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운영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며 원희룡 지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박 전 회장과 제주도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올해 도민체육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제주도 체육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됐던 제54회 도민체육대회를 이사회 결정으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에 개최할 예정이던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가 인하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지하상가와 사무실 등 공유재산 400여 곳의 임대료를 30% 내린 데 이어 올해 임대료를 80%까지 추가로 인하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으로 재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부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한 근거에 따른 것으로 감면액은 8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동문시장과 민속5일시장, 중앙로 지하상가 등 7곳이 내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 촉진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실시합니다. 또 제주축협도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제주축협 하나로마트 아라점과 삼화점에서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집본부 제주지부는 오늘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손가락 절단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학교 급식실 음식물 감량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교육청이 직접 안전성을 조사해 감량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폭염 대책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